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요, 사회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진화와 도태 사이를 오가는 원처럼 순환한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죠. 네, 맞아요. 중앙으로 힘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요. 그렇죠. 그 거대한 두 힘, 중앙화랑 탈중앙화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. 네, 그 과정에서 이제 효율성을 막 중시하는 모더니즘적 가치, 그리고 또 다양성이나 개별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, 이 둘 사이의 긴장이 계속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, 뭐 이런 걸 확인했죠. 가끔은 한쪽으로 확 쏠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사회편 전체, 그러니까 챕터 18에서 24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핵심을 정리하고요. 드디어 시선을 우리 개인, 바로 인간편으로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. 챕터 25에서 27까지요. 드디어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군요. 네, 이런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는 그럼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? 이걸 같이 탐구해보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이 자료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사회편 전체를 이렇게 딱 꿰뚫은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중앙화 대 탈중앙화, 이 두 힘의 역동성이었어요. 네, 챕터 20에서 다뤘던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그 이성이나 합리성, 이걸 바탕으로 사회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죠. 네,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게요. 그렇죠. 그래서 강력한 중앙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생산 시스템, 또 위계 질서, 하이어라키라고 하죠. 그런 방식으로 힘을 모으려 했어요.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려고 한 거죠.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챕터 21에서 본 것처럼 세계화가 진행되고 미디어도 발달하고 하면서 개인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. 네, 다양성이 중요해졌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. 그 중앙 집중이 가진 비인간성 같은 걸 비판하면서 좀 더 수평적인 연결, 헤테라키라든지 지역 균형, 소수자 권리 같은 좀 탈중앙화된 가치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. 아, 그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이론이 이건 되게 재밌게 설명했었죠. 챕터 22에서요. 네, 맞아요. 사회가 그냥 1단계, 2단계 이렇게 단순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선형처럼 움직인다는 거였죠. 네, 나선형이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생존 본능 1단계에서 시작해서 부족주의 2단계, 그다음엔 질서를 강조하고 3단계, 성취를 중시하다가 4단계, 다시 평등이나 다원주의 5단계로 나아가고, 이런 식으로 개인 중심이랑 집단 중심, 즉 탈중앙화와 중앙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모델이었어요.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가 가졌던 한계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거예요. 아, 그런데 동시에 또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. 네, 정확해요. 그래서 역사는 결국 이 두 힘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챕터 24 내용처럼요. 진짜 시계추 같네요. 왔다 갔다 하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완벽한 안정이나 영원한 해결책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이 거대한 사회적인 순환, 그리고 이 긴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인간편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나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? 그래서 오늘은 시선을 좀 바꿔서 인간편, 존재의 이유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드디어 개인으로 들어가는군요. 네, 거대적인 무대에서 이제 우리 각자의 내면, 또 존재 목적, 이런 걸 좀 깊이 탐구해 보는 거죠. 책의 25장, 깨어나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? 아, 그거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. 사회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개인들이 깨어난다는 거잖아요. 네, 역설적이죠? 이게 단순히 잠에서 깬다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지? 내 삶은 뭘까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.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이군요. 네, 맞아요.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성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성찰이 바로 이어지는 26장, 인간의 존재 목적하고 연결되는 거겠죠? 네, 그렇죠. 책에서는 우리가 한 3가지 차원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잖아요. 네, 3가지요. 첫 번째가 우주적 목적.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자라는 관점. 아, 이거 우주편이랑 연결되네요? 네. 그때 이야기했던 광활함,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? 혹시 인간이
이 거대한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통로가 아닐까?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상당히 심오한 관점이죠.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 비유도 살짝 나오잖아요. 네. 말쿠트가 케테로로 이렇게 네네. 물질 세계가 신성한 영역을 비추면서 완성된다는? 네, 그런 비유처럼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떤 우주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우주의 눈과 귀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아이디어. 생각해보면 좀 벅차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이죠. 사회적 역사적 목적. 네, 우리가 어쨌든 특정한 시대의 특정 사회 안에 태어나니까요. 그렇죠. 그 환경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과제일 수 있다는 거. 맞아요.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뭐랄까 필연성, 그 안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우연성,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인 셈이죠. 필연과 우연의 교차점이군요. 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우리한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개인적 목적, 바로 개인의 성장입니다. 이건 정말 공감되네요. 살면서 겪는 여러 도전들, 경험들,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죠. 때로는 힘들지만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큰 시선, 예를 들어 자연법칙이나 창발적 진화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는. 결국 이 세 가지 목적, 우주적, 사회적,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긴장관계에 놓인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27장에서 나오는 자유와 얽힘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. 이 문제.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오래된 질문부터 시작해서요. 네,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데 그렇죠. 동시에 우리는 가족, 친구, 사회, 문화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 깊이 얽혀 있잖아요. 네, 벗어날 수 없죠.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균형이요. 사회편에서 이야기했던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균형처럼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개인 안에서도 이 자유를 향한 열망, 어떤 주체성 같은 것과 관계 속에서의 연결감, 총체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조화를 찾아가는 거죠. 그 나선형 역학에서 말하는 난색과 한색의 진자운동 비유가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의 내면에서도 그 진자운동이 일어나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개인의 자유 추구가 단순히 그냥 내 욕망 채우는 걸 넘어서 네. 어떤? 이게 어쩌면 우주 전체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 우주적 사명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개인의 성장이 곧 우주의 성장과 연결된다. 네, 그런 생각이죠.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? 와,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. 네,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런 우주적, 사회적, 개인적이라는 다층적인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자유와 얽힘이라는 두 힘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삶에서 이 자유와 얽힘의 균형점은 지금 어디쯤일까? 그리고 그 균형이 나의 깨어남이나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 하고요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인간 존재의 다층적인 목적과 그 안에서의 핵심 긴장관계인 자유와 얽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성장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두 날개, 그러니까 챕터 28에서 다루는 주체성과 총체성, 그리고 지성과 감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. 성장의 두 날개요. 기대되네요. 네, 그리고 이어서 챕터 29에서는 우리의 의식과 영성이 어떻게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